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1월 2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했죠. 그 전에 2번 개각을 했고 3차 개각, 찔끔찔끔 하는 개각인데 최근에 일어난 개각들, 특히 오늘 개각을 보고 청와대를 오래 출입한 입장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읽혔습니다. 레임덕 인사다. 해전문 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레임덕 인사입니다. 문체부 장관의 후보자죠. 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보자의 권칠성 의원, 또 그리고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그 전에 남북 유화 제스처를 많이 쓸 때 그때 국가안보실장을 했죠. 정의용 특보는 외교부 장관에 이렇게 내정을 했습니다. 자, 황희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황희정성은 아니고 국회의원 황희인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복무 의혹 때 그 고발을 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단독범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죠. 범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단독범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당직 사병이 고발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황희 현역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이 황희 장관 후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정치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그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 출입을 할 때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비서죠. 총재 비서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정관을 했습니다. 행정관을 했고 전공은 이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것은 도시공학입니다.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문화, 체육, 관광 그 어느 분야에도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고 사실 문외 아니죠.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치권 밑바닥부터 쭉 커왔는데 전문성이 없다면은 정치인들은 리더십이라도 있어야죠.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것을 다 이렇게 상당히 방대한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다 리더를 해나갈 텐데 그래서 역대 장관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은 좀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거나 대통령의 핵심 척건이 많이 갔죠. 대표적인 인물이 과거에 박지원, DJ 시절의 박지원, 그리고 또 정병국, 또 유진용, 또 유인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황희 과연 어떻게 장관 후보가 됐을까? 오늘 여의도 정가에서 그 뒷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쓸만한 사람들이 정말 장관에 앉혔으면 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죠. 지금 임기말에 가면서 레임덕을 맡고 있는데 거기 가서 괜히 뒤치다거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레임덕 맞아서 복지부동할 텐데 가서 할 일이 없다.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나온다. 그러다 잘못하면은 오명을 쓰고 뒤집어 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런 그 혐의로 형까지 살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신경민 전 국회의원 이렇게 의사타전에 했는데 줄줄이 나 안 해. 나 할 수가 없어. 지금 못하러 거기 들어가나 레임덕이고 공무원들 다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괜히 내가 뒤치다거리는 안 하겠다. 설거지 안 하겠다. 자, 그러면서 다 일제히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변에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인사검증을 준비를 해야 되니 다 이야기를 했겠죠, 주변에. 그래서 청와대 다른 쪽에서 흘러났든지 간에 이 실명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역시 레임덕입니다. 정권 초반에 강력한 힘이 있을 때는 이런 인사 이야기들이 밖으로 잘 안 나오죠. 근데 인사 이야기가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내 고사한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레임덕 현상이죠.
특히 여성 장관을 이번에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30%를 강요에 포함시키겠다. 강요 중에서 30%를 여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나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나가고 했는데 여성이 절대 부족한데 30% 그냥 지금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일제히 사형을 해서 시키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인 황희를 시키는데 결국은 찾다 거절을 할 수 없는 황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 자리가 돌아간 거죠. 자, 황희 의원은 부엉이 모임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봉화마을 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부엉이처럼 밤잠을 안 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가 한때 논란이 돼서 지금 해체된 모임인데 그 부엉이 모임의 간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죠.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순장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장조. 역대 정권에서 다 순장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키다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낙향하면 그 따라가기도 하고 끝까지 남은 순장조, 그 순장조들은 일종의 가신, 과거 같으면 가신 그룹이죠. 동교동계, 상교동계 뭐 이렇게 할 때 다 가신 그쪽의 그룹이고 그런 뭐 동교동계, 상교동계 이런 계파 정치가 좀 엷어졌을 때도 어쨌든 그 정권에서 승승장구 잘 하거나 외곽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남들이 끌어야 할 때 청와대로 들어가서 순장조 역할을 하는 그 순장조입니다. 이 부엉이 모임 출신들이 대표적인 순장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레임덕을 맞아서 개각을 할 때 정권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장관의 경우에 뭐 인사청문회 잘못돼도 임명하면 그만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뭐 하자들이 막 결점들이 다 드러나면은 정권에 좀 타격을 주게 되죠.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선호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다 국회 안에서 뭐 300명 안에서 뭐 몇 년 동안 다 부득이 왔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 자기 좀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역 불패 신화가 있죠.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을 챙깁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인사청문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쭉쭉 챙기는 것이고 결국 황희는 부엉이 모임 출신의 순장주인데다 또 인사청문회가 용이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무명의 황희를 발탁을 한 겁니다. 자, 부엉이 모임 출신 현역 의원. 최근 몇 차례 인사 특징이 바로 이 부엉이 모임 출신의 현역 의원들이었습니다. 순장, 과거 중국 황제가 사망을 하면은 따라서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신하들이 있었죠. 그걸 순장이라고 하죠. 그 순장조들. 이 순장조도 마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줄줄이 내각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명된 건칠성, 역시 이름 생소하실 겁니다. 건칠성. 대구가 고향인데 지금 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상당히 생소합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청와대 출신이고 또 이 역시 친문 핵심 인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입니다. 건칠성 후보자도 부엉이 모임 출신입니다.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데 지금 국회의원 의원회관의 방이 325호실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쓰던 그 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 멤버인데다가 이 건칠성 의원은 대기업 삼성 출신입니다. 삼성에서 노조 활동도 했는데 삼성 출신인데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이 역시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역시도 중기부 장관 역시도 여러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의사타진도 하고 했지만은 계속 이 퇴짜를 맞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줄줄이 고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육책으로 다시 순장조, 지금 임기가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죠. 1년 3, 4개월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장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장관 뭐 1년 안 돼서 막 교체가 되는데 그때 순장조를 쓰려고 했었는데 앞당겨 순장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엉이 모임 출신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다 이 계통이 다 똑같죠. 부엉이 모임에서는 거의 뭐 자장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삼철이라고 불렸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핵심 실세들,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그 중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서 25일날 인사청문회 하죠. 박범계 역시 현역 국회의원이고 순장조입니다. 그 부엉이 모임 출신입니다. 자, 다 똑같습니다. 오늘 외교장관으로 임명됐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어떻게 보면 순장조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부엉이 모임 외교관 출신이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북 정상회담, 그 유화 정책 여기에 상당히 공을 들였었죠. 공을 들였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외교장관으로서 순장조로 남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 유화 정책에 올인할 때 한 배를 타서니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인물난도 상당히 겪었죠. 그래서 이 순장조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또 인물난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기 싫어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 징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저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갈 때 같이 나간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하는 건 사표를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후임자를 못 찾았다. 이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몇 사람 정책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경제 정책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제 안 하게 내가 지금 왜 거기 들어가나 지금 뭐 집값 또 코로나 백신 방역 이것도 정책실 소관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 파동이 일어나고 이 상황에서 경제 실정 뭐 일자리 뭐 다 망치고 있는데 내가 왜 들어가서 다른 선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뒤치다거리 하느냐. 그래서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상조를 유임을 시켰다. 그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또 여성 장관 30% 약속을 못 지키는 그 이유도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순장조가 되기를 꺼리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경화, 박영선 이 물러난 자리에 여성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여성을 찾지 못하고 다 고사를 하고 해서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정의용, 건칠성 남성을 앉히게 되는 그것도 결국은 레임덕 상황에서 일어나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인물난 거기다가 할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 순장조를 미리 끌어다 쓰는 마지막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남겨놓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끌어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경화 장관은 여성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었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장 식사를 많이 한 강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어느 언론에서 분석을 하니 강경화 장관과 압도적으로 식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다고 봤는데 그래서 오경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장관을 할 것이다. 오경화 별명이 붙었는데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외교 현안 때문에 외교 현안이 불거진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경질됐을까? 이것이 분석을 해보니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걸린 거 아닌가? 김여정 살생부에 걸린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한 달 전에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한다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발끈했죠. 발끈해서 상당히 독서를 뿜어냈습니다.
수재 넘은 망언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하겠다. 협박조의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김여정의 그런 협박을 듣고 나서 갑자기 한 달 만에 강경화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도 김여정이 그때 한참 대남 독서를 막 퍼부었었죠. 그때 개성에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막 그럴 때 막 남쪽 당국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니 그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퇴진시켰습니다. 대북 라인을 줄줄이 퇴진시켰죠. 그래서 개각을 외교 안보 라인 개각을 김여정이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찍 문찍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김여정이 찍으면 문재인도 찍는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권 이것은 문파 극성 지지자들이 오히려 행사를 하고 대북 라인의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김여정이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여의도 정가에는 놔두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권은 레인드의 늪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